반갑습니다. 리온 인베스트먼트입니다. 오늘도 배도지 트윗 소식부터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으로는 볼트테크라는 에스크로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업체에서 베비도지와 파트너십을 맺었다는 소식입니다. 그래서 어떤 서비스인가를 봤는데 트위터는 일단은 6,000명 정도 가지고 있는 소형 프로젝트인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사람들한테 알려지지 않은 프로젝트인 것 같고, 그래서 홈페이지를 가봤더니 이런 식으로 돼 있고,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보면은 이렇게 수압 기능이 있고, 그 다음에 이 볼트라는 코인을 현금으로 에스크로 서비스를 이용해서 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스크로 서비스라는 건 뭐냐면은 내가 어떤 자산을 누군가한테 줘야 될 때, 예를 들어서 물건을 사야 된다 그러면은 내가 돈을 내야 되죠. 여기서는 코인이 될 테니까 코인을 이 플랫폼에다가 예치를 잠깐 해두고 완벽히 어떤 물건이나 자산이 나한테 들어오게 되면은 그 토큰을 중개자인 이 플랫폼에서 그 사람한테 넘겨주는 해주는 것이다. 그래서 뭐 중개자 역할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지 간에 배도지의 사용처가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는 긍정적인 소식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어제 이 트윗 뉴스 외에는 배도지에 관련된 공식 트윗 뉴스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BSC에서도 추가적인 내용이 없어가지고 좀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는데, 배도지와는 별개로 지금 BSC 데일리에서 AI라는 코인에 대해서 런치풀을 곧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저저번 주에 그 에이스 토큰, 퓨저니스트 토큰이라는 그 코인을 런치패드를 진행을 했었는데, 런치패드나 런치풀이나 어차피 에어드랍 제도를 해주는 거다. 그래서 이 코인에 대해서 특정 코인을 예치하고 있으면은 에어드랍을 주는 제도인데, 과거에 이제 내용을 보면은 여기 에이스 있죠. 바이낸스에 이제 FDUSD라고 하는 스테이블 코인이나 아니면은 BNB 코인을 가지고 있으면은 이 에이스 코인을 에어드랍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이렇게 5일 동안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런치풀은 좀 더 길게 하는데 이런 식으로 30일 동안 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상장을 하게 되면은 해당 토큰을 매도함으로써 현금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AI라고 하는 코인을 또 런치풀을 하게 되면은 참여를 하셔서 이번에도 수익을 좀 내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온체인상에서의 변화 보면은 수수료에 특별한 변화 되는 것은 현재 없는 걸로 나타났고, 가격도 특별한 어떤 움직임을 보이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배도지 뭐 특별한 뉴스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좀 침체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근데 이제 저희 카톡방에서 저희 있는 분이 지금 코인이 과열 상태냐 이런 거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온체인적으로나 아니면은 시장 데이터를 봤을 때 현재 상황이 과열된 상황인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배도지 내용을 이렇게 말씀드렸으니까 현재 이제 코인 시장이 앞으로 과열된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면은, 먼저 어쨌든지 간에 이 코인 시장이 계속 상승을 하려고 그러면은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 여력이 있냐 없냐를 먼저 따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볼 수가 있는 게 시장 데이터로 공포 탐욕 지수를 보면은 현재 73입니다. 73. 이거는 최대치의 그 탐욕까지는 아니지만 거의 그 수준에 근접한 걸로 봤을 때는 단기적으로 조정세가 나와도 이상한 것이 아니다라고 우리들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볼 수가 있는 게 김치 프리미엄인데, 지금 12월 15일 날 6.7%까지 김프가 상승했습니다. 그만큼 한국 투자자들이 공격적으로 매수를 했다라는 것인데, 통상적으로 한국 투자자들이 이렇게 공격적으로 매수를 하게 되면은 여기서도 볼 수 있듯이 조정세가 나왔던 적이 많다. 이때도 그렇고 상승을 했어도 이렇게 가격이 조정받았던 그런 적이 많기 때문에 지금은 이 현재 가격대에서 굉장히 한국 투자자들이 공격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다는 것은 조정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도 우리들이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또 볼 수 있는 거는 펀딩 레이트인데, 선물 가격과 현물 가격의 차이를 나타내주는 비율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 선물에 과도하게 롱 포지션에 베팅을 하기 시작하면은 이게 그 레버리지이기 때문에 익절을 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그러니까 고래 투자자들이. 그럼 익절을 하게 되면은 대규모 롱 포지션이 청산되기 때문에 가격이 순간적으로 조정이 올 수 있다. 근데 지금 현재 이 펀딩 레이트의 비율을 보게 되면은 올해 최고치로 상승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 지금 여기서부터 해서 봤을 때 올해 최고치인 것은 그만큼 선물 투자자들이 롱 포지션의 베팅을 과도하게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레버리지 청산에 따라서 또 가격의 조정세가 발생될 수 있음을 우리가 짐작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볼 수 있는 거는 MVT 지표인데, 저번주에도 제가 설명드렸지만은 현재의 시가총액이 전체 온체인 상에서 거래되는 거래량 대비해서 얼마나 고평가인가 저평가를 나타내는 지표인데,
지금 이 값이 마찬가지로 올해 최고치로 치솟은 것을 볼 수가 있다. 그만큼 장외상에서 장외 거래가 발생되지 않고 있는데 가격만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가격이 상승할 때 그만큼 거래량도 받쳐줘서 상승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일부 소액 거래자들만, 리테일 투자자들만 들어와서 거래를 하고 있다라는 것은 현재 시장이 고평가라고 우리들이 또 평가를 해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으로 네트워크 지표를 보게 되면은 비트코인의 그 트랜잭션 수수료, 즉 온체인상에서의 거래를 하게 될 때 거래 수수료가 굉장히 높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최근에 오디너스라고 하는 BRC20 토큰이나 인스크립션의 거래가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이 됨에 따라서 수수료가 굉장히 폭발적으로 증가를 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네트워크에서의 과열 상태에는 가격의 조정을 발생시켰던 적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또 치솟은 데를 보게 되면은 가격의 조정이 발생되는 것을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지금 현 상황이 굉장히 단기적으로 조정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1월 달에 현물 ETF 승인과 같은 이벤트가 종료되면 그 기대치가 이제 끝나면서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될 수 있다라는 점을 어느 정도 인지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20 내지는 30% 정도 비트코인이 조정받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우리들이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1월 현물 ETF 승인 전까지는 빠져도 반등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지만 1월에는 조정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설명드렸고 또 궁금하신 내용 댓글 달아주시면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리온에서 무료 카톡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 시황, 뉴스, 이벤트 내용 알려드리고 있으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감사합니다.